제14회 1984년 동계올림픽은 예상을 뒤엎고 유고슬라비아의 사라예보가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공산권 국가에서 개최된 올림픽이었지만 대회 자체는 뛰어난 조직력으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개최국인 유고슬라비아는 알파인스키 선수 유레 프랑코가 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면서 동계올림픽 첫 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도 이뤘죠. 한편 영국의 아이스댄서 제인 토빌과 크리스토퍼 딘은 피겨 프리에서 라벨의 볼레로에 맞춰 완벽한 연기를 선보여 그전까지 전무했던 예술 점수 만점 고지를 달성하며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제15회 1988년 동계올림픽은 컬링, 쇼트트랙, 프리스타일 스키 등을 시범 종목으로 선보였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네덜란드의 이보너 판헤닙이 스피드 스케이팅 매 경기마다 노련한 동독 선수들을 누르고 대회 3관왕과 세계 신기록 2회 경신을 달성했죠. 또한 핀란드의 스키점프 선수 마티 니케넨이 출전 종목 세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면서 똑같이 3관왕을 달성합니다. 한편 동독의 크리스타 로텐부르거는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불과 7개월 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사이클 트랙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합니다. 로텐부르거의 기록은 같은 해에 치러진 동아계 올림픽에서 모두 메달을 따낸 최초의 기록이 되었으며 1994년부터 동아계 대회가 2년 격차를 두고 열리게 되었기에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화 쿨러닝의 주인공들이 출전한 대회로도 유명하죠. 동계 스포츠 불모지 자메이카 대표팀의 선수들인데요. 비록 완주하지 못해 실격됐지만 출전 과정이 영화로 소개되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연아와 차준환의 코치로 우리에게 친숙한 브라이언 오서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라이벌인 브라이언 보이타노와 이른바 브라이언 전쟁으로 불리며 0.1점 차이로 역사상 가장 적은 점수차라는 세기의 명승부를 남깁니다. 제16회 1992년 프랑스의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과 같은 해에 치러진 마지막 대회였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한 팀이 되어 출전하게 되었으며 구유고슬라비아에 속했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독립국으로서 올림픽 무대에 첫 진출을 합니다. 핀란드의 스키점퍼 선수 토니 니에미네는 불과 16살의 나이로 금메달을 획득해 동계올림픽 남자 금메달리스트 중 최연소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고 뉴질랜드의 애니스 코버거는 알파인 스키 여자 회전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남반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김윤만이 스피드 스케이팅 1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동계올림픽 메달이죠. 이때 1위와의 기록 차이는 0.01초였다고 합니다. 뒤이어 쇼트트랙의 1000m에서도 김기훈이 금메달을, 이준호가 동메달을 차지하죠. 이어서 5000m 계주에서도 쇼트트랙 강국의 시작을 알리는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은 12위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합니다. 1994년 노르웨이의 릴레암메르에서 열린 제17회 동계올림픽은 처음으로 하계올림픽에 2년 앞서 치러진 대회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낸시 캐리건이 경쟁자 토냐 하딩 전 남편의 피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자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새삼 언론의 이목을 끌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캐리건과 하딩 모두 대회에는 정상 출전하였으나 캐리건만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우크라이나의 오크사나 바이올이 우승하면서 고국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토냐 하딩은 최종 순위 8위를 기록했고 이어진 빙상 연맹 재판에서 영구 제명을 당하며 선수 생활을 마감하죠. 한편 개최국 노르웨이의 요한 올라브 코스는 스피드 스케이팅 3관왕을 달성합니다. 우리나라도 쇼트트랙에서 활약을 펼칩니다. 김기훈은 1000m에서 금메달을 따며 올림픽 2연패를 했고 최지우는 500m에서 금메달과 1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전희경과 김소희가 1000m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특히 김윤미 선수는 만 13세의 나이로 쇼트트랙 단체 계주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동계올림픽 역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18회 1998년 동계올림픽은 일본 나가노에서 열립니다.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프로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게 된 첫 대회였는데요. 이에 NHL 출신의 쟁쟁한 선수들이 몰려있는 캐나다와 미국이 유력 우승 후보로 떠올랐으나 예상외로 체코가 우승을 거머쥡니다. 한편 노르웨이의 비웨른 델리는 이번 대회 노르딕 복합에서 3관왕을 차지하면서 통산 금메달 9개, 전체 메달 12개로 가장 성공한 동계올림픽 선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헤르만 마이어는 다운힐 경기에서 충돌 사고를 겪었으나 무사히 살아남았고 슈퍼대회전과 대회전 종목에서 우승까지 하죠. 미국의 타라 리핀스키는 만 15세의 나이로 피겨스케이팅 여자 종목에 출전해 1위를 차지하면서 개인 종목으로는 역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흑인 스케이터 수리아 보날리는 인종차별로 인해 늘 자신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ISU 공인대회에서는 금지된 기술인 백플립을 선보여 공개적으로 심사위원을 능욕합니다. 이 대회의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클랩 스케이트가 처음 도입되면서 세계 신기록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죠. 쇼트트랙에서는 우리나라의 김동성과 전희경이 1000m에서 금메달을,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여자 500m에서 전희경이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영화 국가대표를 보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이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야기가 영화 국가대표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네요. 제19회 2002년 동계올림픽은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렸습니다. 독일의 게오르그 하클이 류지 싱글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개인 종목에서 올림픽 대회 5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고, 캐나다는 남자 아이스하키와 여자 아이스하키를 모두 석권해 전례 없는 기록을 달성하며 강국의 입지를 굳혔죠. 캐나다와 러시아는 피겨스케이팅 페어 경기에서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으로 큰 논란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옐레나 베레지나야와 안톤 시카를리제, 캐나다의 제이미 살레와 데이비드 펠티에가 금메달을 놓고 결전을 치렀는데, 캐나다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이긴 했지만 더 나은 연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옛 공산권 국가 출신 심판들은 러시아의 손을, 서방 국가 출신 심판들은 캐나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의외인 것은 프랑스의 마리렌 르 군유 심판이 러시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회 후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이스댄싱에 참가하는 프랑스 선수에게 러시아 심판진이 특혜를 주는 대가로 군유 심판이 경기 결과와는 무관하게 러시아에게 금메달이 돌아가도록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IOC는 2차 메달 수여식을 열어 캐나다 선수들에게도 금메달을 수여하고 두 국가 모두 우승 처리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동성 선수가 미국의 안톤 오노 선수의 이른바 헐리우드 액션으로 인해 1등을 하고도 억울하게 실격 처리된 것이었죠.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스티븐 브래드버리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준결승에서 3위로 들어왔지만 2위였던 선수의 실격으로 인해 준결승 진출에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준결승에서는 전대회 금메달리스트와 은메달리스트와 같은 조가 되며 결승 진출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리자준의 반칙으로 김동성이 넘어졌고 경기 막판에는 집단 넘어짐까지 발생하죠. 게다가 일본 선수가 실격 처리되면서 브래드버리는 조 1위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대망의 결승전. 당대 최고 유망주였던 안현수와 안톤 오노, 리자준 등의 쟁쟁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일찌감치 선두 다툼을 포기하고 뒤쪽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쪽 선수들이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대환장 파티가 시작되었고 멀리 있던 브래드버리에게 행운의 여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브래드버리는 남반구 국가로서는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2006년 이탈리아의 토리노에서는 제20회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탈리아의 두 번째 동계올림픽 개최이기도 한데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했는데 그중 10개의 메달이 쇼트트랙에서 나왔습니다. 진선유가 여자 상관왕을, 안현수가 남자 상관왕에 동메달 1개, 이호석이 1000m와 1500m에서 각각 은메달, 최은경이 1500m에서 은메달,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이강석이 동메달을 획득했죠. 여자 크로스컨트리 단체 계주 종목에서는 캐나다의 세라 레너가 경기 도중 자신의 폴이 부러지는 위기에 처했으나 이를 지켜본 노르웨이 코치 비웨르나 호켄스모엔이 폴을 빌려주어 그것으로 계주를 완료해 캐나다 팀의 은메달 획득에 기여했습니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4위에 그칩니다. 하지만 상대팀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희생정신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독일의 클라우디아 페이슈타인은 이 대회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최초로 9번째 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2009년 2월 페이슈타인은 혈액조작 양성 반응이라는 판정 결과를 받았고 2년간의 선수 생활 정지 처분을 받아 그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제21회 2010년 동계올림픽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로써 캐나다도 두 번째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었죠. 대회 개막에 앞서 조지아의 루지 선수 노다르 쿠마리타슈빌리가 휘슬러 슬라이딩 센터에서 연습 훈련을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노르웨이의 크로스컨트리 선수 마리트 비에르게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의 성적을 거두며 여자 크로스컨트리 6개 종목 중 5개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합니다. 밴쿠버에서 러시아는 예전 같지 않았는데요. 이에 심기가 불편해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대회 폐막 직후 체육계 고위 임원들을 전부 사퇴시키는 강경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밴쿠버에서의 부진은 훗날 러시아가 2014년 소치올림픽을 비롯한 여러 대회에서 대대적인 도핑 전략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하네요. 한편 러시아와는 정반대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획득한 총 메달을 보면 금메달 11개를 비롯하여 총 30개로 불어난 것인데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동계 스포츠 종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고 성적 역시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점을 성공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연아가 어마무시한 기량을 뽐내며 완벽한 클린 연기를 펼치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쇼트 프로그램 1위로 선두를 달렸고 이어진 프리에서도 역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어 일본의 아사다 마오도 2위에 올랐죠. 또한 페어 종목에서는 중국의 두 팀이 쇼트와 프리에서 앞다투어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금과 은을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제22회 2014년 동계올림픽은 러시아의 소치에서 열렸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 개최된 첫 번째 올림픽이죠. 이 대회의 스피드 스케이팅은 네덜란드의 독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남자 1000m, 5000m, 500m, 여자 1500m에서 금, 은, 동메달을 모두 휩쓰는 등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총 금메달 8개, 은메달은 7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합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아는 러시아 대표 선수로 출전하여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 금메달을 따 러시아에 안겼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남자 종목은 부진하여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것이 남자 종목의 유일한 메달이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우리나라 여자 컬링이 첫 출전에 3승이라는 큰 성과를 내면서 국민의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2연패가 확실시되었던 김연아는 석연찮은 판정으로 2위에 그치게 되었고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가져갑니다. 이 판정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도둑질 당한 퀸연아의 금메달에 대해 러시아를 제외한 모두가 입을 모아 일갈했지만 판정 번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왕 김연아는 은퇴를 알립니다. 소치 올림픽은 러시아의 대규모 도핑 스캔들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2016년 12월에 공개된 제2차 맥클레런 보고서를 통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1000명 이상의 러시아 선수들이 도핑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지는데요. 이로 인해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명의로 참가가 금지되어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명의로 참가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제23회 2018년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의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올림픽이죠. 이로써 하계올림픽, 피파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동계올림픽까지 세계 4대 국제 이벤트를 개최한 5번째 국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대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 시의 대통령과 폐막 시의 대통령이 다른 대회가 될 뻔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전임 대통령의 퇴임 날짜가 2월 24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제18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인 상태에서 열리게 되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쉽게 볼 수 없는 에피소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 대회에서 남한과 북한은 2007년 동계아시안 게임 이후 11년 만에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을 했는데요.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을 만들어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최하위인 8위로 경기를 마치며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단일팀이 첫 득점을 기록했을 때 사용된 퍽은 그 의미를 중요시 여겨 토론토 소재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명예의 전당에 보관되어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 공동 입장과 단일팀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긍정의 대답이 68%로 집계되면서 논란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정치적 요소는 배제하라는 IOC의 결정에 따라 독도가 삭제된 한반도기를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죠. 장난 지금 나랑 하냐? 2021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생각해보면 IOC는 왜 우리나라에만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체코의 에스테르 레데츠카는 이 대회에서 2세 기록을 세웁니다. 역사상 최초로 같은 대회에 서로 다른 종목에서 동시에 금메달을 획득한 것인데요. 남자 봅슬레이 경기에서도 2세 기록이 나왔습니다. 2인승 경기에서 독일과 캐나다가 공동 금메달을 차지했고 4인승 경기에서 독일과 우리나라가 공동 은메달을 차지했죠. 노르웨이는 이 대회에서 총 3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중국 쇼트트랙 선수들은 습관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많은 실격 판정을 받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지난 대회에서 도핑 논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출신 선수가 또다시 금지 약물을 사용하고 발각되어 동메달 수여가 취소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했던 때와 달리 폐막식에서는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입장하려던 러시아 출신 선수단의 계획도 함께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자국에서 치러진 경기답게 우리나라의 선수들의 활약은 유난히 대단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우는 이 대회에 신설된 남자 매스 스타트에서 1위를 하여 초대 금메달리스트가 되었고 김보름도 여자 매스 스타트에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했죠. 역시 스피드 스케이팅의 차민규는 남자 500m에서 은메달을, 김민석, 이승훈, 정재원이 함께 출전한 남자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올림픽 2연패에 빛나던 이상화도 여자 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아쉽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됐고 김민석과 김태윤도 각각 남자 1500m와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팀킹과 영미라는 유행어를 남긴 여자 컬링팀도 대회 내내 이슈되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강팀 스웨덴을 만난 결승전에서 깔끔한 패배 인정과 함께 김경애, 김선영, 김영미, 김은정, 김초희가 값진 은메달의 쾌거를 이룹니다. 남자 4인승 봅슬레이에서도 김동현, 서영우, 원윤종, 전정린이 은메달을 획득했고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도 이상호가 깜짝 은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쇼트트랙도 빼놓을 수 없죠. 남자 1500m에서 임효준, 여자 1500m에서 최민정이 금메달을, 여자 3000m 계주에서 김아랑, 김혜진, 심석희, 이유빈, 최민정이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여자 3000m 계주는 준결승에서 넘어지고도 1등으로 통과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외신의 극찬을 받기도 했죠. 이 밖에도 남자 500m에서 황대현이 은메달을, 임효준이 동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1000m에서는 헝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서일아가 동메달을 가져오며 쇼트트랙은 우리나라의 메달밭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남자 개인 스켈레톤에서도 윤성빈이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추가시킵니다. 대회에 앞선 월드컵에서 2, 3, 4차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던 윤성빈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폭발적인 스타트를 앞세워 트랙 신기록을 수립하며 당당하게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최종 종합 순위 7위를 달성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이 대회에서 볼 수 있는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총 92개의 참가국 중에 30개국이 1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는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하네요. 제24회 2022년 동계올림픽은 중국에서 개최했죠. 시작부터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 시위를 비롯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는 나라가 나오며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주재가의 표절론란, 시상식 의상도 평창 올림픽의 의상을 그대로 따라한 듯 보이고, 인류 최초의 스키는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위구르족 인권 논란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식전 행사와 개막식에서 보여준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문화를 자국 문화보다 더 부각시켜 우리나라의 문화를 마치 모두 자기네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당당히 떠들며 문화 공정을 시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분은 상당히 언짢아졌는데요. 카피천국이라는 말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는 건 왜 그들만 모를까요?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쇼트트랙에서는 어이없는 판정들이 난무하고 이상한 규정들을 내세우며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사상 첫 100% 인공 눈을 사용하면서 선수들이 크게 다치는 일도 발생됩니다. 또한 러시아의 도핑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4년간 열심히 고생했던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땀을 짓밟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본인들만의 축제의 들러리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래서 그 큰 돈을 들여가며 이런 쇼를 열었던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는 이 상황이 그저 어이없기만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해준 우리 선수들은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황대현이 금메달,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최민정이 금메달, 1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합니다. 최민정은 특히 1500m 준결승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로써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신기록을 모두 가지게 되었죠. 이어서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는 차민규가 대회 2연속 은메달,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매스 스타트에서 정재원이 은메달, 이승훈이 동메달,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김빈석이 대회 2연속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종합 순위 14위로 대회를 마쳤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회에서 노력해준 모든 선수들에게 큰 박수와 고마움을 전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팀 코리아 파이팅입니다. 저희 스톡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덕후